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아고라 원주민의 위원 신관선입니다. 지난해 말 원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우리 원주시가 앞으로 5년간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을 가꾸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전국에서 7개 도시가 선정된 문화도시 사업 심사 과정에서 원주시는 원주다운 도시, 원주의 도시 특성을 살린 문화도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원주다운 문화도시, 원주의 도시 특성, 즉 원주의 도시 정체성 정립 작업에 참여하셨던 원주민의 두 분 의원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옆에 박광필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원주문화도시 사업계획에는 도시 정체성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해서 담았는데요. 먼저 역사적 정체성으로 저항 실천의 도시, 또 포용 성장의 도시, 이렇게 2가지와 문화적 정체성으로 생명 존중의 도시, 일상 예술의 도시, 협동 나눔의 도시, 소통 공감의 도시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역사적 정체성인 포용 성장의 도시 원주와 여기서 문화적으로 파생된 협동 나눔의 도시, 소통 공감의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용 성장의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의미는 외지인을 쉽게 끌어안는 원주민들의 성향이 원주를 중부 내륙 최대 도시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용 성장의 정신이 원주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김성찬 의원? 네네네. 흔히 이제 외지 사람들이 원주를 이제 말씀하실 때 텃세감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원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감싸나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압축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이제 원주가 포용 성장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그 기본 그 바탕에는 장구한 세월 속에서 지리적 요소가 결합되어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요소를 보면 수로와 육로를 들 수 있는데요. 원주는 남한강과 흉강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를 통한 문화기류는 자연히 폐쇄성보다는 포용성이 전제되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남한강 수로는 이와 연결된 육로들이 한반도 교통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주가 포용 성장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남한강과 성강수로의 중심이었고, 또한 육로를 통한 사통 발달의 요충지역의 폐쇄성보다는 포용성을 가진 도시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주를 텃세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텃세가 없다는 것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같고요. 또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살기 좋은 곳, 뭐 이렇게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가진 도시, 이것이 원주의 강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강원 가명 500년의 역사가 포용 성장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강원 가명이 갖는 포용 성장의 의미를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김성찬 의원님? 조선이 이제 새롭게 건국된 이후에 지방을 이제 통치라고 하거나 뭐 정치를 하기 위해서 팔도제가 이제 시행됐는데요. 1395년부터 1895년까지 원주에는 이제 강원도 관찰사가 머무는 강원감이 설치되면서 조선시대의 원주는 강원도 당시에 이제 26개 고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주변을 아우르는 포용성으로 뿌리 내리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강원 가명뿐이 아니라 원주의 그 포용 성장 정신을 오늘날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섬강과 남한강 백길의 역할이 아마 이 포용 성장의 정신을 원주 정신으로 밑바탕이 되는데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강필 의원님 여기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이 섬강하고 이 남한강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원주에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강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을 경우에는 물살이 세고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먹잇감도 부족하고 머물기에 매우 어려운 척박한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강이나 바다가 넓고 깊어서 유속이 느리고 깊은 웅덩이가 형성되는 소에는 먹이가 풍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이게 되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원주 부론에는 섬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흥원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횡성, 영월, 정선, 평창 이쪽에 영서 남부에 5개 지역하고 강릉, 삼척, 울진, 그 다음에 평해 이쪽에 영동의 이 남쪽에서 모인 조곡들이 이 흥원창으로 모여서 보관되다가 서울로 보내던 조곡 창고가 운영되던 곳이 흥원창입니다. 이 조운으로 모이는 물산이 풍부하고 풍광 또한 뛰어나다 보니 예로부터 살만한 곳으로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두 강이 청룡백호가 되다가 마을 앞에 모여서 깊은 못이 되었다. 강 너머 산이 좌우에서 문을 잠근 것처럼 가리워져 자리가 가장 아름답다. 여기가 강원 일대에서 서울로 통하는 모든 물자가 모여드는 곳이며 배를 이어 사는 사대부가 많다. 또 배를 가지고 장사하여 부자가 된 자도 많다. 산골짜기 사이에 논이 많고 샘과 들이 그윽하고 조촐하여 또한 숨어 살만하다. 라고 이중환의 택리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무슨 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섬강과 남한강이 만들어준 비옥한 토양, 수려한 풍광,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접근성이 좋아서 물류의 허브가 되고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아서 생활이 풍요로운 요즘 말로 하면 강세권이 형성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정적인 농경사회에서도 원주는 보기 드물게 강이라는 아주 역동적인 환경 요인 덕분에 포용성장의 기틀이 싹 텄고 이것이 지금 우리 원주의 정체성을 특정 지우는 큰 요인으로 기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세권이라면 뭐 남한강 강세권 아니면 뭐 흥원창 강세권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했다. 그래서 강세권이라고 요즘 시제 말로 표현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역이 폐쇄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원주 지역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입 인구가 많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터전을 잡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원주에서는 다른 지역의 향후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향후의 활동에 거부감을 보이거나 아니면 불편해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다양한 가치와 생활을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시지역 중에 원주의 인구 증가율이 전국 1위라는 그런 정부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인구 증가, 특히 유입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원주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 지역 소통 공감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석찬 의원님 어떠세요? 일단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시대의 원주는 삼한 시대를 거쳐서 삼국시대에는 이제 서로 뺏고 빼앗기는 각축전이 벌어진 가운데 사통팔달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서 원주는 자연히 전쟁의 중심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려에 들어와서 또 원주는 잦은 외침의 경로가 이제 되었고 이후 임진왜란과 70년 전에 이루어졌던 6.25 전쟁 때에도 원주는 격전지가 되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에 또 군사 도시로도 네. 이렇게 불리게 됐을 것 같은데요. 박광필 의원님 어떠세요? 예, 저도 지금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원주를 군사도시로 불려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일군 사령부에서 관리 운영되던 군인극장이라는 영화관이 시내의 중심부에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아주 작은 소도심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개범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역의 문화센터 구실을 톡톡히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전국 팔도에서 전입되고 전출되는 많은 수의 군인 가족들로 인하여 원주의 정체성은 개방적이며 변화에 적응하는 능동적 성향이 자연스럽게 소통 공감에 대한 탄력으로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주가 성장 없이 포용만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아마도 지금처럼 유입 인구의 비율이 그다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포용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공감은 또 다른 성장 요인들을 많이 이렇게 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통과 공감의 포용 정신이 결국에는 문화도시 원주로서의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 협력하거나 나눔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동과 나눔 정신을 통한 포용 성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사례가 있는지 김 의원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옛말에 이제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일이야말로 경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중요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주에는 백성들을 기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애쓴 분의 묘소가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파한 조음 선생이십니다. 조음 선생은 1763년 8월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통신사의 대표로 일본을 건너가면서 대마도에서 이 고구마를 보고서 이 작물을 우리나라에 보급하면 백성들의 배고픔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종자를 부산 동네 부역 관리들에게 급히 보내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가 지은 이제 해달이라는 책에는 고구마 종자를 모두 살려서 우리나라에 문익점의 목화를 널리 퍼뜨리듯 한다면 어찌 우리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듯이 그의 민본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애민 정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조원 선생의 고구마 도입을 민본 사상에 기반하는 애민 정신을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조원 선생이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는 이제 전후로 한 11차례 이제 통신사가 다녀갔는데 일본에도 이제 고구마가 1600년 초에 이제 전래된 걸로 기록된 걸 보면 아마 고구마를 보신 통신사는 조음 선생은 그 앞선 통신단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박광필 의원님 어떠세요? 예,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짚어봤습니다. 집단주의 문화의 구성원들은 집단의 어떤
그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욕구를 희생시킵니다. 따라서 함께 끌어안고 동반성장의 포용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지위가 특정한 직업이나 계급, 자리에 권력이 부여되지만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개인의 성취를 통해서 지위가 획득되는 것입니다. 원주는 인문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항상 열려있고 유연한 개연주의적 수평사회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에 강원도는 매우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차지하는 농민들이 고리체에 허덕이고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1966년 35명의 천주교인과 함께 신용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몇 해가 지난 1972년이 되어서야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빠른 시기에 협동조합이 결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0년대 지학슨 주교와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닦아나왔던 원주협동조합운동의 씨앗은 모든 생명을 살려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살림 조합운동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원주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가 설립되어 현재는 24개의 가입단체, 3만 5천 명의 회원이 협동조합이나 관련 단체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즉 원주 인구의 10분의 1이 네트워크 내에서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 협동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60년대 그러면 무의당 선생님께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신 거네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초창기에 했고 활발히 진행된 덕분에 아마 아직도 원주를 협동조합의 도시라고 부르는데 아마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주 시민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사랑의 정신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전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사례들도 있지 않나요? 네, 이게 자랑스러운 얘기인데요. 원주가 힘을 합쳐서 서로 돕는 협동도 앞서서 했지만 이 나눔에 대해서도 상당히 선지자적인 입장에 섰지 않았나 싶어요. 25년 전 전국 최초로 시민 중심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원주에서 구성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대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원주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2002년에는 시민 나눔운동의 일환으로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이 전개하여 월 1,004원으로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원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연탄 1,000장의 후원으로 시작된 연탄은행도 원주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지금은 전국 40여 개 연탄은행으로 확대돼 활동되고 있고 따라서 원주는 나눔의 도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사운동 저도 여기 그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구좌에 1,004원인데 보통 사람들이 5구좌, 10구좌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아마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천사운동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원주가 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변신에 갈증을 느끼고 또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원주의 독창성을 찾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왔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원주 지역을 떠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곳에서 거주하기 위해 유입하는 수가 많아지고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이지 않은 포용성으로 다양한 인구 계층의 분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자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원주 문화의 하나가 협동조합과 한살림인데
박광필 의원님, 이것도 협동 나눔의 사상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상당히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이 성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지역 주민의 현실의 기초를 두고 시작된 실천운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천운동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공고해졌고, 이것은 민주화운동 시기 원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모순적인 사회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 운동으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나아가서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됐다고 여겨집니다. 즉,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은 민주화운동과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시기마다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었으며, 생명세상의 잉태와 발전 또한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을 중시하면서 지역 공동체 운동에 힘써야 된다는 주장은 한살림운동에서 잘 드러나며 80년대 중반 기존의 변혁운동의 반성과 함께 대안으로서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생명사상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텃세 없이 이렇게 개방적인 원주민들의 정체성이 결국에는 오늘의 원주가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인구 구조와 함께 내륙과 동해안이나 서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 교류의 통로이다 보니 이러한 텃세 없는 포용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좀 다행이다 싶기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는 원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원주의 이제 포용 정신을 통한 성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의 이제 새로운 인구 유입은 원주의 정체성을 현대적 관점에서 이제 가치를 부여하면서 더 발전된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분을 모시고 원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참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있는 문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이 바로 문화의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문화도시 원주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보다 이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것들은 원주의 소통 공감과 협동 나눔을 아우르는 포용 성장의 정체성을 성장시켜서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이야기가 문화도시 원주를 이해하고 또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생명 존중과 일상에 있어서의 저항 실천 정신에 이어서 오늘 소통 공감과 협동 나눔을 통한 포용 성장 정신에 대한 원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문화도시는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원주로움을 찾아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문화입니다. 따라서 문화도시 원주에서 원주다운 도시, 원주로운 도시의 특징을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